네, 계좌 이체할 때 잠깐 실수로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경험 정말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 특히 저희 어르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이 더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잘못 보낸 돈, 혹시 상대방하고 연락이 안 닿더라도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요. 거기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 경험담이 담긴 블로그 글이랑 또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 금융정보 글까지 좀 참고해서요. 정말 꼭 필요한 정보만 뽑아왔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오늘 명확하게 이해시켜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네, 잘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돈을 딱 잘못 보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할까요? 역시 은행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를 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상황을 설명을 하시면 은행 쪽에서 그 돈을 잘못 받으신 분, 그분의 거래은행으로 연락을 하고요. 그 은행이 다시 계좌 주인한테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운이 좋으면 그냥 2단계에서 상대방이 네, 돌려드릴게요 하고 바로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가장 좋은 경우인데요. 근데 제가 본 블로그 글에서는 상대방이 그냥 스팸 전화인 줄 알거나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떡하죠? 바로 이제 그럴 때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 통해서 해결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 KDIC라고 하죠. 여기에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찾아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금보험공사요?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거네요. 와, 그럼 이거는 뭐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우선 그 잘못 보내신 금액이요. 5만 원보다는 많고 1억 원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이게 원래 5천만 원이었는데 2025년 1월부터 1억 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실수로 송금하신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1년. 기억해야겠네요.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그리고 1년 이내. 근데 혹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 당한 돈이나 그런 경우는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운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이 제도로는 지원이 안 되고요. 또 이미 뭐 법적으로 소송이 막 진행 중이다. 아니면 돈 받은 사람 계좌가 뭐 압류가 걸려 있다거나 지급 정지 상태다. 이런 경우 혹은 뭐 받는 분이 돌아가셨거나 해외에 계시거나 아니면 법인 계좌인데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상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예외들을 좀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예외가 좀 있네요. 그럼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mrs.kdic.or.kr인데 여기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은 근데 PC나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해서요. 만약에 좀 어려우시면 직접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군요. 다행이네요.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네, 기본적으로 신분증하고 돈 보냈다는 증거, 그러니까 이체 확인증 같은 송금 내역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방문하시기 전에 한번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네. 그렇게 신청하고 나면 그 다음엔 예금보험공사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좀 기다려야 하나요? 네,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공사에서 심사를 하고요. 지원 대상이 맞다. 그러면 먼저 그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공사가 송금인한테서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대신
이제 그 돈을 받아주는 약간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공사가 내 권리를 사서 대신 받아준다? 그런 개념이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사가 금융회사나 통신사 같은 곳에 협조를 구해서요. 돈 받은 사람의 연락처나 주소 같은 정보를 확인합니다. 정보를 확인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연락처를 알게 되면 먼저 그 수취인한테 연락을 해서 스스로 좀 돌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자진 반환을 유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못 돌려준다 이렇게 거부를 하면 그때는 공사가 법원에다가 지급 명령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지급 명령이요? 그건 뭔가요? 법원이 공식적으로 돈 돌려주세요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좀 더 강력한 조치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돈을 회수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뭐 우편료라든지 법원 비용 같은 거. 그런 실제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신청자분께 돌려드립니다. 아, 비용은 좀 제하는군요. 처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뭐 자진반환으로 빨리 해결되거나 지급 명령까지 가거나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신청 접수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그 내외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꽤 체계적이네요. 근데 요즘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간편 송금 많이 쓰잖아요. 이걸로 잘못 보냈을 때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 그게 좀 중요한데요.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보낸 거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데 전화번호나 뭐 카톡 친구 이름 같은 연락처 기반으로 송금한 경우에는요. 지금 법상으로는 받는 사람 실명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요.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연락처 송금은 안 될 수도 있군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뭐 다른 이유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예전에는 다들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요, 개인이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대신 해주는 과정을 그냥 혼자서 다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소송 사이트 통해서 소장 접수하고 또 법원에 상대방 정보 좀 알려달라고 신청, 사실조회 신청하고 좀 더 절차가 복잡하죠. 아, 그 블로그 글 쓰신 분이 바로 이 소송을 직접 하셨던 거군요. 보니까 소송 비용이 처음엔 한 8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던데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는 바로 돈을 돌려줘서 결국 소송을 취하했더니 실제 든 돈은 뭐 인지대 몇천 원, 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 소장을 받으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아, 이거 돌려줘야 하는구나 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기간도 그분은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한 달 정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 제도는 절차는 간편하지만 회수 비용이 좀 빠진다는 점. 직접 소송은 비용은 거의 안 들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다 챙겨야 해서 시간과 노력이 더 든다는 점. 이런 차이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장단점이 있네요. 그럼 반대로요. 내 통장에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돈이 딱 들어왔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꽁돈 생긴 건가요? 하하, 절대 아니죠. 절대 그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출처를 모르는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요즘은 다행히 은행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요. 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차고 송금 반환 동의 뭐 이런 메뉴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쉽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아, 절대 쓰면 안 되고 은행 통해서 돌려줘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건 이런 일이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거겠죠? 예방. 맞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죠. 이체 버튼 누르기 전에 정말 딱 3가지만이라도 받는 사람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금액 이걸 꼭 2번, 3번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막 급하게 송금할 때 실수가 잦다고 하니까 한 템포 좀 쉬고 확인하는 여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카카오뱅크 이용자 후기 보니까 정말 한 글자 딱 틀렸는데 이런 복잡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한순간의 실수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일단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기. 여기서 해결 안 되면 두 번째, 예금보험공사의 차고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기억나시죠? 5만 원 이상 1호간 이하 1년 이내 신청. 직접 소송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공사 제도가 훨씬 간편하다는 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으면 돈을 되찾을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든든한 뭐랄까 보험 같은 계획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금융거래가 점점 더 빨라지고 간편해지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어쩌면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놓치는 실수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송금하기 바로 직전 단계에서 정말 맞으신가요? 하고 한 번 더 실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은행 시스템 차원에서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없을지. 이건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지적이시네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안전장치도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